오늘은 종목 선정 나에게 물어봐의 저자이신 김정수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아이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를 너무 깊게 네.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모시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저도 뭐 웅달 책방에 나오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혹시 그래도 워낙 유명하시지만 네. 또 웅달 책방은 처음이시니까 네, 네. 시청자분들께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니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는 그 대학교를 나오고 이제 조은행에 처음 입사를 해가지고요. 네. 뭐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등 해서 이제 금융기관에 한 30년 동안 근무하다가 30년. 2011년 말에 네. 뜻하지 않은 일로 이제 강제 퇴직을 당했어요. 명예퇴직금도 못 받고 그래갖고 이제 나왔는데 그때까지 뭐 직장 생활만 열심히 했지 재테크를 제대로 못 해갖고 경제적 자유를 달성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은행이나 금융권에 있으면 네, 뭔가 이렇게 되게 돈의 흐름이나 이런 거 네네. 해맑으실 것 같은데 네네. 그렇지 않으셨나요?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건데요. 네. 재테크 잘할 것 같은데 못하는 사람들 중에 세 부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가 은행원이고 두 번째가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네. 세 번째가 신문사 경제부 기자. 이 사람들이 재테크를 잘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뭐 동료들은 뭐 재테크에 뛰어나서 잘한 분들도 많은데 저는 재주가 없어서 돈을 불리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냥 퇴직할 때까지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지 못하고 이제 퇴직을 했는데 퇴직하고 나서 이제 어디 먹고 살려고 이제 취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취직을 하려고 뭐 여기저기 트라이를 해봤는데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하다못해 편의점 알바도 안 써주고 저 같은 사람은 또 뭐 약간 고학력에다가 나이도 먹고 또 이게 막노동 시장에서도 딱 보면 뭐 체력도 좀 빈약하고 한번 노동도 해본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진짜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주로 동네 도서관 같은데 앉아 있다가 어느 날 벤치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제가 생각도 안 한 건데 갑자기 주식 이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주식 투자. 그래서 내가 주식 투자? 이게 왜 떠올랐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게 대학교를 경영학과를 나오고 대학원을 경제학과를 나오고 금융기관에서 30년 근무했는데 그래도 나름 숫자에는 남보다 조금 난 것 같은데 내가 왜 여지껏 이걸 생각을 못하고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은행 다닐 때 30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한 번도 안 했었거든요. 네. 아주 좀 어떻게 보면 멍청한 짓이죠. 그 주식 상품은 팔기도 하고 그러지 않나요? 네, 팔기도 하고 펀드도 하고 그랬는데 제 자신이 무슨 뭐 특출한 사람도 아닌데 그냥 나는 주식 투자 안 한다. 그냥 직장 생활에 충실하겠다. 이렇게 맘먹고 주식 투자를 안 했는데 이제 그때 그런 생각이 번뜩 들고 나서 그래? 그러면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네.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그 길로 그래갖고 책방에 가서 주식에 관련한 책을 한 10권 사가지고 일단 읽었죠. 10권을. 읽고 나서 갖고 있던 돈 한 1,000만 원 갖고 그냥 그야말로 무작정 무대뽀로 주식 투자를 시작을 했죠. 바로 시작했어요. 네, 바로 그 책 10권 읽고 그렇게 했는데 주식시장이 뭐 그야말로 저 같은 사람을 그냥 완전히 먹잇감으로 딱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뒤로 뭐 2020년 코로나 사태까지 무려 12번 깡통을 차고 2019년 2월 말에는 그야말로 종목 선정을 잘못해갖고 하루에 5억 4천만 원을 손절을 하고 또 2020년 코로나 사태 때는 3월에 무려 3억 5천6백만 원을 손절하고 그래갖고 과거 한 8년 동안 누적 손절액만 11억에 이르렀었죠. 그래갖고 엄청나게 이제 좌절과 절망 속에 살다가 코로나 사태 이후 이제 2달 반 동안 뭐 그냥 완전히 망한 지경이었으니까 그리고 가족들의 도움으로 좀 돈을 보태갖고 위기를 넘기고 그래갖고 2달 반 동안을 아무것도 할 것도 없어갖고 그저 산에만 오르다가 이걸 할 건가 말 건가
죽어야 되나 이게 이제 다시 해야 되나 뭐 이러다가 그래도 이왕 뭐 12번이나 깡통 찼는데 이제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2020년 이제 6월 달부터 6월 2일 날 거래를 재개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회복이 시작되시네요. 네네, 그때부터 이제. 그러면 여기 전까지 해서 좀 궁금한 게. 예. 그러면 그게, 몇억 개 그거를 이제 손실을 확정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그걸 할 수 있지. 초보자분들은 무서워서 이거 손실 확정하는 순간 억이 날아가는데. 네네.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그래서 그거를 6개월 정도를 망설였죠. 6개월 동안 계속 그 마이너스였던 거예요? 그렇죠. 예. 왜냐 그러면 제가 이제 종목 선정을 잘못해가지고 제가 책을 쓴 이유도 종목 선정을 너무 옛날에 잘못해갖고 이게 그야말로 주식가가 이렇게 바닥을 쳤다가 상승을 하는데도 지수는 막 올라가요. 근데 제 갖고 있는 보유 종목은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 그래갖고 6개월 동안 전자금이 홀딩돼가지고 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6개월 동안 한 주씩만 거래를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그냥 계속 스스로 자멸할 건가. 아니면은 이거를 쳐내고 조금 남은 돈 갖고 그거로 재기를 노려야 되나. 그렇게 이제 계속 하다가 결국은 안 되겠다. 일단 손절할 거 치고 그거 남은 돈으로 재기를 노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그냥 결단을 내서 하게 된 거죠. 그때는 이제 좀 이렇게 잘 알려진 회사가 아니라 조금 중소형주. 예, 그때 이제 제가 주로 그 전에 많이 했던 게 이제 주로 급등주, 테마주, 이렇게 날아다니는 주식 그런 거 많이 하다 보니까 신고가 매매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몇 번 먹고 좋았죠. 근데 이제 그런 게 물린 게 누적되고 쌓이다 보니까 이게 지수는 올라가도 이 신고가 매매나 급등주 테마주는 한번 꺾이면 거의 바닥까지 내려와야지 멈추는 성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내려오니까 그때 뭐 거의 순절한 종목의 평균 손실률이 50% 가까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뭐 하면서 그냥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시 오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근데 그럴 확률보다는 오히려 지금 빨리 손실을 확정하고 그 남은 돈으로 다시 원금 회복하고 돈을 더 벌자. 그게 더 빠르겠다라고 판단을. 네네, 그렇겠죠. 그 결단도 쉽지가 않아서 6개월 동안 망설이다가 이대로 가면 그냥 죽는다. 이래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네. 그래갖고 이제 그때를 이제 6월에 했는데 거래를 재개했는데 이게 너무 겁이 나니까 마우스가 클릭이 안 되더라고요. 손이 벌벌 떨려갖고 자신감도 잃고, 그 숫자도 안 보이고, 멍하고 뭐 이게 움직여지지도 않고 손도 클릭도 안 되고 막 그런 상태에서 이제 했는데 다행히 그때 주가가 조금 그 지수 전체가 상승 국면에 있어갖고 그 6월 달에 거의 6,400만 원인가를 벌었어요. 그래갖고 자신감을 회복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이제 주시장도 좋고 그래갖고 계속 회복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한 20개월 연속 월 단위로 흑자를 보고 있고 작년에는 무려 이제 13억 6천만 원 정도 한 해에 벌었죠. 그래갖고 그야말로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작년에. 가까운 주변 가족 친지분들이 걱정 많이 하셨을 텐데 그래도. 많이 했죠. 그 다 거래 다시 재개하고 뭐 이럴 때 뭐 가족들의 반대가 어마어마했었죠. 예. 또 망하려고 그러느냐. 저기 망하는 거 뭐 불보듯이 뻔하다. 갈수록 까먹는다. 뭐 그렇게 해갖고. 되게 학력 되게 좋으시잖아요. 유학도 다녀오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배우고 뭔가 이렇게 깨닫고 이런 것들은 탁월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 같은 이제 직장 생활이나 은행 생활을 많이 한 사람은 꼭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잖아요. 30년 동안 그렇게 살다 보니까 주시장은 또 그런 원칙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름대로 기법을 자기 필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유연한 사고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유연한 사고가 오히려 유연한 사고를 갖게 이제 방해가 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을 하는 데는 학력이나 경력, 나이 이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고 얼마나 본인이 열심히 피나는 노력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는 게 약간 스타일이 네. 뭐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지만 네. 조금 단기 쪽으로 이렇게 집중돼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걸까요? 네. 그렇게 해서도 보통은 이제 많은 뭐 주식 투자의 거장 이런 분들은 다 장기 투자, 우량주 장기 투자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데요. 물론 또 단기, 뭐 중기 투자로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도 있고 혹시 뭐 단기, 장기 이런 투자법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저도 이제 사실은 크게 주식 투자를 보면 영역을 나누면 4개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초단타, 단타, 제가 하는 단기 매매 스윙, 그리고 이제 중장기 투자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단기 매매라 해서 뭐 하루에 뭐 사고 파는 게 아니고 스윙 위주로 홀딩을 해서 이제 이렇게 며칠 보유하고 있다가 이익 나면 파는 그런 그냥 단기 투자죠. 근데 제가 이제 단기 매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단타는 아닙니다. 근데 초단타는 그야말로 사고 팔고 해서 뭐 5분이나 뭐 3분 이내에 이제 그 쇼부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초기에는 초단타도 했었어요. 근데 하루에 어떤 날은 그 감을 빨리 익히려고 그때는 그 영업시간이 6시간이었는데 191건을 무려 거래했습니다. 하루에 그냥 팔고 사고 뭐 눈에 띄는 대로 최대 거래가 191건이고 뭐 평균 하루에 뭐 수십 건씩 막 거래를 했었죠. 근데 이거는 인간이 할 짓이 아니구나. 그래서 초단타도 이제 포기하고 단타도 제가 한 2년 동안 했습니다. 데이 트레이딩. 그날 사서 그날 다 파는 그것도 했는데 그거는 이제 그야말로 세금 이상 벌기가 힘들더라고요. 그 암만 잘해도 세금 이상 벌기가 힘들어서 수수료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0번 사고 팔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0.3% 0.25%였는데 수수료가 하루에 20% 뭐 3%씩 나오니까 그거 이상 벌기도 힘들고 또 이게 단타의 맹점이 제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지 1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그거 잘못한 게 10번 번 거보다 커요. 그렇구나. 10번 번 거보다 더 크고 또 단타의 맹점 중에 하나가 그야말로 물량을 실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500만 원, 1000만 원, 몇 천만 원 갖고는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들어가서 나올 거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단위가 1억, 2억 이렇게 큰 물량을 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먹어도 쫄딱쫄딱 먹는 거야. 그리고 이럴 때는 왕창 잃어. 그래갖고 나는 이 단타는 안 맞는구나.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하고 그래서 요새도 초단타나 이제 단타로 돈 벌으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은 너무 지금 봐도 존경스럽고, 제가 너무 존경스럽고, 이 중장기도 이제 초단타나 단타를 하면서 한 2, 3년 동안 해봤어요. 가치 투자. 근데 가치 투자도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좀 잘 안 맞는다. 그래요? 해보니까 안 맞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경제가 그야말로 꾸준하게 우상향으로 가는 미국 같은 그런 데서는 이게 맞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당장은 경제 규모도 적고 주로 최근에는 박스피 위주로 돌고 그래서 이 중장기는 좀 안 맞는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결국 정책을 한 게 이 단기 매매 스윙 위주의 투자인데 제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단타도 뭐 하루에 191건까지 하고 뭐 단타도 2년 이상 하고 뭐 막 이 단기 나중에는 이제 단기 매매 위주로 하고 하다 보니까 과거 9년 동안 본 차트 수만 무려 500만 개가 넘고 실거래 건수가 5만 건이 넘고 요새도 차트를 1000개 이상 하루에 보거든요. 그리고 차트를 하나 보는데 딱 이게 봐서 이게 내가 원하는 차트다 아니다를 판단하는데 딱 1초면 돼요. 정말요? 그래갖고 이제 그 정도 수준이 오다 보니까 그야말로 그래 단기 매매는 나하고 딱 맞는다. 그리고 이제 되게 단기 매매를 어떤 사람들은 또 이게 너무 투기가 심한 거 아니냐. 뭐 주식 투자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제 그 5만 건 이상의 제가 거래된 데이터, 통계 이런 걸 갖고 나름대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고 있어서 오히려 저는 단기 매매가 중장기 투자보다 훨씬 안전하고 수익성도 높고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은 진짜 1초 만에 이렇게 차트를 탁
어느 정도 판별할 수 있는 이런 능력에 네. 오르기 전까지는 네. 단타 함부로 하면 안 되겠네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빨리 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꼭 뭐 그렇게 정도의 실력까지는 안 해도 되고요. 그 뭐 직장인 다니는 사람들 할 수 있고 그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숙달돼서 다닥 하는 것 뿐이지 네. 실제로는 뭐 더 많은 시간을 충분히 할애하고 해도 되고 또 하다 보면 자꾸 실력이 늘어서 저와 인접한 실력을 갖추시게 될 겁니다. 그럼 그렇게 숙달되시기까지는 대략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신 거예요? 그렇게 이제 내 스스로가 이 차트를 보는 순간 어느 정도 내가 알겠다 한 거는 한 6, 7년 지나면서부터. 6, 7년 지나면서부터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뭐 헤매는 시간이 다였죠. 이제 그런 노하우들이 종목 선정 나에게 물어봐 담긴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진짜 엄청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서 저는 사실 이제 봤을 때 너무 어렵게 좀 느껴지기도 솔직히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쉽게 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워낙 그게 모르니까 차트나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이제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래도 이걸 이렇게 하나씩 공부하면은 정말 이렇게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저자님께서 이제 수익 매매 쪽에 많이 좀 집중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익 매매는 어떻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개념을? 그거는 이제 우리가 주로 어떤 종목을 사가지고 초단타나 단타와는 틀리게 그거를 이제 홀딩을 해서 얼마 정도 보유해서 이게 적절하게 이익이 나면 이제 파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물리지 않고 내가 산 게 적정 마진이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뭔가 담보를 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은 게 결국은 세력주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세력주. 세력이 큰 돈을 갖고 들어온 주식이 뭐가 있나 그걸 쭉 보니까 이제 주로 장대 양봉이 발생했더라고요. 그래서 주가가 주로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장대 양봉이 생기면서 그 전날에는 뭐 1, 20만 주밖에 거래 안 됐는데 갑자기 수백만 주가 거래가 되면서 그 불꽃 거래량이 일어나면서 그 외국인이나 기관 기타 큰 손들이 들어와서 차트상에 커다란 장대 양봉을 발생하는 이런 주를 이제 제가 소위 소액주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그런 종목만 주로 발굴을 해가지고 그런 종목만 들어가는 거죠. 그 세력주라는 게 보통 이제 주식판에서 세력 이러면 뭔가 이렇게 작전 세력 그런 게 아니군요. 그런 작전 세력이 아니고 실제로 그 특정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려고 그런 목적을 갖고 자기 돈을 실제 자기 자금을 투입한 세력인데 주로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 아니면 큰 손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이 초단타나 단타들이 군단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 전체 거래 비중의 50% 이상을 초단타나 단타들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매일매일요? 매일매일.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메뚜기 떼예요. 그래갖고 아프리카 메뚜기 떼 저기 다큐멘터리 보면은 한번 나타나면 그 조그만 게 하늘을 뒤덮으면 하늘이 꼼꼼해서 안 보이잖아요. 그 정도로 보이거든요. 이 사람들도 세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은 또 몰려다녀 특성이 메뚜기처럼. 그래서 이 사람들도 뭐 주가가 5% 올라갈 거 10% 20% 올라가게 만드는 그런 커다란 세력이거든요. 그런 실자금이 들어온 사람들이 저런 세력으로 보고 작전 세력은 아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나라도 큰 손들도 굉장히 규모가 커가지고 전에 NC소프트가 하루에 상종가 간 날도 있거든요. 그날 어떤 개인 한 명이 딱 4천억을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자금이 있으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이 세력이 굉장히 다양하고 돈도 많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돈이 들어온 거를 확인하고 그런 종목만 들어가서 혹시 물려도 살아나와서 이익을 쟁취할 수 있고 그런 종목 위주로 이제 매매를 하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 그거를 확인하고 들어가면 늦은 거 아니에요? 그게 왜냐 그러면 세력은 바닥 대비 자기가 산 금액 있잖아요. 그거를 털려면 물량이 많잖아요. 그 물량을 털려면 최소한 자기가 이 바닥이라고 차트상에 나온 금액의 50% 내지 100% 이상은 상승해야
그걸 털 수가 있어요. 여기서 다 털 수가 없거든요. 그 자기가 털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털면은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 많은 물량, 예를 들어서 내가 500만 줄 이제 보유하고 있어. 그런데 이걸 털려면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 메뚜기 군단들이 오든지 개미들이 붙든지 다른 세력이 붙든지 해갖고 이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야 이걸 털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세력이 이렇게 털기 전에 내가 미리 팔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에는 주식에는 매매하는 스타일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면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세력의 영역이에요. 그야말로. 우리가 그 싸게 사서 어떻게 비싸게 팔 수가 없거든요. 개인들은. 네. 그러니까는 개인들은 그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그게 이제 두 번째거든요. 세력이 들어온 거를 확인하고 나서 비싸게 파는데 단지 세력이 털기 전에 미리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싸게 사서 싸게 파는 건데 이렇게 사면은 금방 망해요. 이렇게 금방 망하고 마지막에 이제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건데 이거는 천천히 망하죠. 근데 큰 돈을 벌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고 개미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단지 세력이 털고 나가기 전에 내가 먼저 나온다. 그래서 제가 만든 말이 세력과 같이 들어갔다가 세력보다 먼저 나오자. 그런 전법을 쓰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 비싸게 사서 싸게 팔면 네. 왜 천천히 망해요? 그게 한꺼번에 확 떨어지지가 않거든요. 단계별로 이렇게 조금씩 떨어지거든요. 근데 싸게 사서 싸게 팔면 이 싸게 산 거는 한번 떨어지면 와르르 떨어집니다. 이거 되게 재밌다. 이거 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니까 재밌네요. 예. 그러면은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력과 같이 올라가서 먼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럼 세력이 만약에 그 장대 양봉 그걸 만들고 그걸 확인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털고 나올 때까지 시간을 주나요? 그거는 아주 다양합니다. 그거는 이제 세력마다 그 작전이 틀리고 능력도 틀리고 그때 시황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어떤 세력은 그 다음날 바로 올리는 것도 있고 어떤 세력은 심하게 뭐 30% 50% 이걸 또 떨어뜨린 다음에 개미들이 그냥 다 지쳐서 순절할 때까지 버틴 다음에 그렇게 그냥 가격을 하락시킨 다음에 다시 올리는 그 세력도 있고 어떤 세력은 한 달에 돌리는 세력도 있고 어떤 세력은 1년 끄는 세력도 있고 너무나 다양하죠. 1년이나 끌어요? 예, 1년 이상 끄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력들이. 힘들겠다. 힘들기죠. 거기에 잘못 들어가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잘 보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감별하는 게 그 실력이죠. 야, 그렇구나. 야, 진짜. 야, 그거를 하나부터 10개까지 다 설명해 주실 수는 없을 것 같고, 그건 진짜 책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야, 네. 그러면은 혹시 이게 지금 뭐 컴퓨터나 이게 모니터가 없어서 혹시 뭐 그 중에 딱 하나 정도 뭔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말로만이라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리가 좀 있을까요? 언제 이렇게 털고 먼저 나오는? 예를 들어서 그 카카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카카오 같은 거는 그야말로 바닥 대비 6, 7배나 올랐잖아요. 그 코로나 때 대비해서. 근데 그런 거는 그 카카오가 정점에 이르렀을 때는 그 긴 꼬리를 달고 장대 음봉을 만들면서 대량 거래량이 발생했어요. 그럴 때는 세력이 털고 나간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제가 만약에 그 카카오를 갖고 있었으면 저도 털어야 되고 같이. 그리고 그 뒤에는 그런 그 주식에는 진입을 하지 말아야죠. 그렇구나. 이게 장대 음봉이니까 이게 확 늘어났으니까 이게 세력이 나간 거구나. 네네. 그러니까 늦게라도 나도 빨리 이게 더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쯤에서라도 나가야겠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삼성전자도 작년 1월 11일인가 96,800원 고점 찍고 긴 꼬리를 달고 그거는 음봉이 생기지 않고 다행히 양봉이 생겼는데 일봉으로 보면 그것도 주봉으로 보면 음봉이 생겼어요. 그렇게 그 고점에서 긴 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경우에는 이거 세력이 간다는 신호구나 나간다는 신호다 이렇게 하고 같이 던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 긴 꼬리라고 하는 게 네. 이게 약간 정량적으로 몇 %다 이렇게 표현이 되나요? 그렇게 표현은 안 되지만 꼬리가 보통 한 5% 이상 이제 달리면은 긴 꼬리라고 봐야 되고 또 고점에서는 특히 꼬리가 달렸다 싶으면 일단 던져야 됩니다. 그냥 뭐 미련 갖지 말고 그게 안전합니다. 나중에 올라갈 때 올라가더라도 일단 던지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세력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은 되게 높이 올라가고 그때 물량이 많아서 이게 다 팔려면 이제 내려가긴 할 건데 네네. 처음에 그냥 아예 이거를 장대를 만들어 놓는 게 그래도 자기의 상당 부분을 고점에 팔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이득이니까. 예.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거군요. 네, 근데 그게 희한한 게요. 그 와중에 또 사시는 분들이 있어. 그 와중에 틀림없이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산 것 같은데요. 그래갖고 제가 그 제 책에 네. 절대 사면 안 되는 주식 12가지 유형을 소개해놨거든요. 옛날에 제가 그런 주식에 많이 들어가고 왜 그랬나 다 분석을 해보니까 내가 주로 이런 주식에 들어가서 물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미들이 이런 주식에 들어가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그 제 책에 12번 깡통 차게 만든 이런 주식 절대로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12가지 유형을 소개시켜놨거든요. 그래서 일반 개미분들이 제 책을 혹시 보시면 좀 열심히 공부하셔갖고 절대로 들어가서 물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저자님께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카카오가 네. 한 16만 원인가 그 고점에서 네. 한 12만 원인가 11만 원까지 떨어진 다음에 네네. 거기서 한참 있었다가 네네. 그다음에 8만 원까지 네네. 떡 떨어졌는데 네. 보통 그때 12만 원에 또 물려 있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네. 많이 떨어졌으니까. 네. 근데 그런 것도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낙폭과대주라고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고요. 들어가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고 그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그 그래프를 안 봐도 기억이 뻔히 나는데 네. 이렇게 고점에서 장대 음봉이 생긴 다음에 큰 물량이 생기면서 척척척 내려오면서 소위 내리막 계단을 만들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려오다가 또 어떤 때는 내리막 폭포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그냥 확 떨어진 적이 있어요. 이렇게 내리막 계단 폭포가 생기는 이런 주식은 그 중간에 가끔 막 어떤 때는 뭐 이게 다시 재상승할 것처럼 장대 양봉이 생기거든요. 그런 거 절대로 속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주식은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 그래갖고 제가 책에다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나머지 11개도 무조건 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요새 보면은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그 소위 제 책에도 나왔는데 톱니바퀴식이라 그래갖고 희망 고문하듯이 내려오다가 좀 올라가는 듯 내려오다 올라가는 듯 뭐 LG화학 뭐 삼성전자 기타 뭐 대부분의 우량주들이 그렇죠. 셀트리온 뭐 기타 등등 시젠 대부분의 그런 주식들이 제 책에 나오는 그 톱니바퀴 내리막 그 외봉 뭐 내리막 계단 뭐 이런 거에 다 해당되는데 거기서 사시는 분들이 있다니까 제가 안타까운 게 막 가서 말리고 싶어요. 근데 그거는 물론 잠시 반등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먹고 나오기가 쉽지 않다. 제 생각엔 주식에게는 크게 안 물리기만 해도 80%는 성공인데 그런 거는 한번 물리면 뭐 잘하면 뭐 1, 2년 이상 그냥 제약의 본전 못 찾고 헤맬 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다시 들어가는 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신 대로 또 한 번의 그 장대 양봉 그런 걸 확인하고 또 이제 그것도 그냥 지금 카카오처럼 이렇게 내리막길에 있는 그런 거에서 장대 양봉이 생긴다고 들어가면 안 되고요. 이게 충분히 내려와서 바닥에서 어느 정도 횡보를 하고 이 매물을 다 소화하고 어느 정도 횡보를 하고 나서 장대 양봉이 발생하죠. 그런 것만 들어가야지 낙폭과대자라고 그 기량 들어갔다가는 틀림없이 80% 이상 물립니다.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하나 투자 패턴을 반성하게 되는 게 현금이 없더라고요. 계속 떨어질 때마다 야금야금 사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현금이 항상 부족하죠. 그렇습니다. 그게 또 약간 그런 거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카오 같은 경우도 30% 떨어질 때 일반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30%나 떨어졌어? 이제 드디어 여기서는 사도 되겠네? 뭐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명분은 이제 분할 매수 한다고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이게 이제 또 떨어지면 40% 떨어졌어? 이게 아주 적기네? 그러면서 또 들어가고 이러다 보면 결국 자기가 가진 돈 다 점점 물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 낭만적이고 막연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들어갈 때 내가 왜 들어가는지 이게 확실한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내가 확실히 이걸 털고 나올 수 있다. 그거 확신을 가졌을 때만 들어가야지 뭐 조금 싸졌다고 들어가면 거의 80-90% 물립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게 물리더라도 네.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나 카카오나 네이버나 뭐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물리더라도 삼성전자에 물려라. 네. 물리더라도 카카오 네이버에 물려라. 근데 이제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수익성을 포기했다는 얘기죠. 주식 투자의 기본적인 원리가 돈을 남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장기든 단기든 초단타든 또 내가 주식 투자해서 그거를 남으려고 그러는데 남겨야 되는데 이게 물리면 돈을 못 벌잖아요. 그렇죠. 기회비용인 거죠. 기회비용이 생기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 책에도 써 있지만 좋은 주식을 살 게 아니고 팔릴 주식을 사라. 제가 제 책에 그렇게 써놨거든요. 삼성전자 좋은 주식이에요. 현대차 좋은 주식입니다. 얼마나 좋은 주식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를 96,800원에 샀다. 그러면 누가 사겠어요? 96,800원에 지금. 안 팔리잖아요. 팔릴 주식을 사야 돼요. 좋은 주식을 살 게 아니고 이게 주식이 유통업이잖아요. 유통업. 물건을 가공하지 않고 내가 산 주식을 그대로 넘기는 그야말로 유통업이거든요. 이 유통업이라는 거는 내가 산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어떤 사람이 사줄 때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죠. 그죠? 네. 똑같은 물건인데 그렇죠. 아무 가공도 하지 않았어. 그러면 이걸 내가 100원에 샀어. 그러면 이제 의사님이 이걸 110원에라도 사줘야 내가 팔잖아요. 근데 지금 시세가 80원이야. 그러면 이거 100원에 사겠어요? 안 사죠? 네. 마찬가지로 똑같아. 암만 이제 샤프 펜슬이 좋아도 이게 팔릴 거, 팔려야지 이거를 사야지 좋다고만 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가 30% 떨어져서 아주 가격 대비 자기의 내재 가치 대비 좋은 주식이다 할지라도 이게 과연 팔릴 건가 안 팔릴 건가를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야 된다 이거예요. 그 순간. 예. 근데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단지 많이 싸졌다. 이런 이유로 많이 사거든요. 너무나 안타깝죠. 그러면 진짜 1년, 2년 흘러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수익성도 저하되고 자기 마음이 얼마나 그동안 고생이 많겠습니까. 예. 와, 저자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책에서 배우신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실전 매매를 하시면서 익히신 건가요? 실전 매매를 하면서 다른 책에서는 안 나오던 내용이죠. 이제 거의 제 책은 거의 그냥 제가 실전 매매 경험을 통해서 한 거를 다 적었습니다. 야, 그러니까 저도 기술적 분석이라고 보통 이렇게 많이 얘기들을 해서 그런 책 몇 권 보고 이랬는데도 잘 모르겠는데 오늘 이렇게 좀 한 30분 들었는데도 뭔가 되게 이렇게 뭔가 다른 맥락에서 와닿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저자님 이게 주식을 매도하는 타이밍은 그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매도를 하는 거고 딱히 뭐 10% 20% 올랐을 때 매매를 하고 이런 거는 딱히 없는 건가요? 아니죠. 제가 이제 저 나름대로 이익 모델을 구축해서 만들었는데 그 매도는 제가 매수한 가격에 가벼운 종목은 플러스 10%, 무거운 종목은 플러스 5% 났을 때 무조건 팝니다. 그러세요? 예, 일단 실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뒤에 더블로 가든 따더블로 가든 저는 상관 안 하고 일단 10% 남으면 실현 이익을 합니다. 그걸 원칙으로 하고 있죠. 그렇게 하시는군요. 그러면은 한 10% 정도 이렇게 수익을 보고 들어가시는 거는 예를 들어 한 어느 정도 금액을 투여를 하는 거예요. 투자액으로. 그게 이제 다르겠지만 완전히 저는 시스템적으로 매매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단기 매매는 과학이다 이렇게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갖고 있던 포트폴리오가 이만큼 있으면 그 종목을 10개로 나눕니다. 한 종목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10개 종목으로 나눠서 들어가고 그리고 한 종목도 한 번에 사는 게 아니고 4번에 나눠서 삽니다. 처음에 원가에서 사고 그다음에 10% 떨어지면 사고 또 20% 떨어지면 사고 30% 떨어지면 사고 이래 그러면 세력이 들어왔다고 해도 세력이 또 개미할기라고 해갖고 장난을 치거든요. 가격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거기에 대비해서 이게 암만 그 종목이 이쁘고 좋아 보여도 한 번에
그 많이 안 들어가고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한 번 배팅을 제 전체 그 잔고의 2.5%만 들어갑니다. 2.5%. 그래서 모두 그 나눠서 보면 40번을 제가 들어갈 수가 있죠. 40번. 2.5%. 네네. 그럼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종목 수가 많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개 종목이 있고 10개 종목도 이제 여러 번 나눠서 이렇게 사는 분할로 사는. 네. 그럼 2.5 이렇게 들어가시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는구나. 예. 그러니까 이게 또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예. 4번이나 이걸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야, 왜냐하면 세력도 못 믿으니까요. 안전해야 되잖아요. 내 돈을 안전하게 탈출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실제로 그렇게 한 4번 정도 하면 그 이상 떨어지는 경우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많아요. 그것도. 그런데 이제 한 4번 정도. 그렇죠. 거기서 이제 적절하게 끊고 더 떨어지면 뭐 할 수 없죠. 운명이죠. 그때는 이제 버티기로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그래도 그렇게 한 4번 정도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그게 진짜 필요하겠네요. 네. 네. 이렇게 정말 책에 담긴 내용 중에 정수 하나를 가르쳐 주신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